레슬링을 정복하고 금메달의 영광을 아는 정창선 선수가 가족 친지와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세계 정상을 정복한 정 선수는 지난 6월 19일 미국에서 열린 금년도 세계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라이급 제1위를 차지해서 대한의 국기를 세계 만방에 펼쳤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암입니다. 1966년도였죠.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장창선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왔는데 광복 이후 처음 딴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돌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랬죠. 저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관계입니다. 나이는 제가 한 2살 많지만 나고 자란 고향 동네도 같고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1966년 6월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장창선이라는 친구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수라는 걸출한 권투 선수가 있었죠. 그이가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해도 같은 해였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는 혁명의 버금가는 천지개벽의 해가 1966년이었습니다. 김연옥 시장이란 불도저가 지치지도 않고 구석구석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 과장, 나 차일석입니다. 예, 부시장님.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현장에 감독관들 있죠. 그 사람들 좀 모아줘야겠어요. 현장 감독관들을요? 언제 말입니까? 내일 당장이요. 예, 저 해보긴 하겠는데 내일 당장은 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되죠? 감독관이 제일 많은 제3한강교 현장까지 포함하면 8, 90명 될 겁니다. 많긴 하구만. 아무튼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회의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주세요. 나 참 이런... 어떻게 내일 당장... 뭐? 시장님이? 그렇다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라는 거야. 난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꼭 오라고. 아니,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설 담당 차부시장이 부른다면 모를까? 무엇 때문에 시장이 직접 우리를 불러? 나도 윤 과장한테 슬그머니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른대. 윤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 몰라. 갑자기 생긴 일이라 그렇겠지 뭐. 이 뭐지? 그 불도저가 이제 우리 같은 놈들까지 잡으려고 덤비는 거 아니야, 이거? 응? 내일 가보면 알겠지. 잡아먹게 하겠어? 1966년 6월 중순경, 서울시장 김연옥은 시내 전역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 현장 감독들을 불렀다. 그들도 시청 공무원 신분이다. 취임 석 달이 채 안 된 때였지만 이미 김연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던 터.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은 우리의 미래다. 서울 시민은 우리의 미래다. 서울 시민을 위하여. 서울 시민을 위하여. 참된 공사에 임하자. 참된 공사에 임하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 서울 재건에 최선을 다하자. 서울 재건에 최선을 다하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거 바쁘신데 아침부터 오라가라 해서 미안합니다. 방금 선서까지 하신 대로 정말 참되게 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장마가 올 겁니다. 철저하게 공사하되 시민들한테 공약한 대로 준공 일자도 정확히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세종로 지하도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감독들 복장이 다들 따로 국밥이야. 이거 통일해 주세요. 그래야 민간업자들도 긴장을 하고 일 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바빠질 겁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의 60% 이상을 건설공사에 쓰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서울시 특별회계에서 90%, 일반 회계에서 60% 이상을 건설공사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김현옥 시장의 생각은 건설로 시작해서 건설로 끝나고 있었다. 서울시 행정 자체가 건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다. 역시 그는 무리하고 있었다. 1966년 7월 2일 동아일보. 김현옥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만 3개월. 불도저라는 별명이 말하듯 김 시장은 취임 후 엄청나게 일을 벌여놓았다. 서울시 총 예산 123억 300만 원 중 건설 사업비가 85억 5,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9.6%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실태를 가장 가까이 보면서 우려하는 사람은 장기영 부총리와 김학열 경제기획원 차관이었다. 이 친구 요즘 신문에 나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김 시장이 과잉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쩌려고 자꾸 이렇게 빚만 끌어대나. 이번에 상업은행에서 또 8억 7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또 뭐요?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조명시설로 한 2억 원 들어가고 주택단지 구입비로 한 1억 원, 그 외에 아파트 건립 자금이니 하수 처리장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야구장 조명에 야간 경기를 안 하면 그만이지. 조명이 왜 필요해? 제 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불효불급한 건 좀 밀어보자고 했지만 이 워낙 불도저라서 이거. 원, 그놈의 불도저! 에이. 큰 불도저 장기영마저 이젠 불도저란 말만 나와도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시장님, 요즘 상업은행에서 가져온다는 8억 7천만 원 때문에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회가 오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은행은 서울시 금고예요. 그런데 자금난 때문에 안 된다면서 은행과 시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그래요. 아니, 금고가 뭡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금고 아닙니까? 상업은행에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업은행이 계속해서 비협조로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시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뭐. 그리고 서울시 예금에 대해서 연 26% 이자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상업은행 이 양반들 그렇게 배짱부리다가 돈줄 떨어지고 인심 잃을 거예요 아마.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소감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그동안 시민들한테 공약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이 건설 사업은 많은 성과를 냈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쁘겠죠.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히 추려서 말하겠습니다. 건설은 서울의 진리요, 철학이며 남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건설만이 지상지고의 가치요 종교라고 믿었던 김현옥. 그에게 첫 시련이 닥친다. 취임 112일 만에 닥친 장맛비에 홍수로 한강이 범람한 것이다. 한강 수위는 인도교의 위험 수위를 훨씬 넘은 10.8m로
평소 한강으로 흘러가던 생활 하수가 온 시내를 뒤덮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하수도 정비는 등한시하고 길 닦기에만 광분한 김 시장에 대한 혹독한 비난이었다. 그의 수해에 대해서 김 시장은 1967년 초에 낸 불도저는 고독하다란 수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참 지독하게도 내린 비였다. 바다라는 배수구를 끼고 있던 부산과는 달리 한강 수위는 시시각각으로 차올라서 넘실거리는 탕류가 혓바닥을 내미는 판국이었다. 담요장을 사무실에 옮겨 임전태세에 들어갔지만 새삼 도시 행정에 어려움을 통감하였다. 수필집에서 밝힌 김현옥 씨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오기 전에 시장으로 있었던 부산하고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게다가 서울은 교통난, 주택난, 급수난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근데 역시 김현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지경에서도 머릿속에는 한강 개발을 생각합니다. 자보시자! 지금 한강 제방 높이가 얼마야? 12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넘어가면 서울은 물바다가 되는 건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제방을 한 15m로 높여야겠어.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한강 주변 저지대나 침수지대는 건축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한 토지구역 정리를 통해서 한강을 제대로 개발만 하면 큰 물건이 될 거야. 이 한강이 어디 보통 한강인가? 돌아가자고! 가서 회의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한강을 돌아보고 왔는데 한강을 제대로 개발해야겠습니다. 특히 여의도가 지금 하천부지로 한 85만여 평이 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개발만 하면 이 서울의 맨하튼으로 만들 수도 있겠어. 놀라운 일이다. 홍수가 남마당에 차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개발 얘기가 불쑥 나온 것이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이날 나온 이야기가 결국 여의도 개발의 단초가 됐고 오늘날 여의도가 된 것이었다. 우선 한강 뚝을 높여야겠어. 결국엔 돈이 문제인데. 그래, 윤 과장 생각은 어때?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계획 수립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결국 돈입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재무국장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20만 동 주택 건립비라든지 영세민 아파트 50동 건립비도 하수관 공사 비용으로 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공사는 여기저기서 벌여놓았는데 시 금고는 바닥입니다. 그럼 한 10억 원 마련하면 되나? 가능은 하겠지만... 내가 한강물을 팔아서라도 하면 되지? 뭐야 이거? 어? 아니 왜들 못 믿어서 그래? 은행에서 한 10억 빌리면 되잖아. 그 돈 안 해주면 물난리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보는 꼴인데 지들이 안 해줘? 누구 멱살을 잡고서라도 내 얻어보지. 그러나 김현옥의 그런 작정에 비해서 실제로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 공무원이었고 전 서울시립대 교수였던 손정목의 기록은 이렇다. 그 첫째 이유는 서울시 재정이었다. 온 시내를 파헤치다시피 한 도로공사 때문에 서울시 금고는 바닥이 나 있었다. 둘째 이유는 한강을 정비하는 자체만 가지고는 전시 효과가 없었고 당시 한강은 모든 시민의 관심거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업이었다.
전시 효과 보여주려고 일하는 거죠. 요즘도 뭐 그런 행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현옥 시장은 전시 행정의 원조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쪽으로 재주도 있었고 노력도 했습니다.